흡이차가 파리로 팀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80에서 90밀 정도의 가격을 예상했는데 70밀에 다소 저렴해 보이는 가격으로 자신의 재능을 파리로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오늘은 조지아의 슈퍼클의 흡이차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흡이차가 파리 생제르맹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는데 흡이차가 파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파리와 어울리는 유형의 선수인지 등의 주제로 짧은 저의 소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25 시즌 흡이차는 나폴리에서 리그 17경기 출전 5득점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팀 내 득점 1위인 루카쿠와는 단 2골 차이로 흡이차의 득점력은 꽤 좋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스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슈팅을 시도하는데 이는 흡이차의 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시즌 다소 부진해 보였던 모습은 윙어에게 중앙 돌파보다는 측면을 넓게 벌려주는 클래식한 역할만을 주로 맡긴 콘테 감독의 전술이 원인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의 나폴리는 극단적인 공격력으로 흡이차의 중앙 돌파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흡이차가 가운데로 침투를 시도하면 오시멘이 사이드로 빠지며 수비수를 같이 끌고 나가 박스 안에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나폴리가 우승했던 22-23 시즌 오시멘은 리그 32경기 26득점 5도움, 흡이차는 34경기 12득점 10도움으로 각각 득점왕과 도움왕을 차지하는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콘테 감독은 루카쿠와 맥토미니의 콤비에 주목했는데, 네레스와 흡이차가 빠르고 위협적인 윙어이다 보니 좌우로 측면을 넓게 벌려주며 수비수를 끌고 나가주는 역할을 부여한 겁니다. 이 전술을 실행시킬 수 있는 계기는 맥토미니라 할 수 있는데, 맨유 시절부터 침투에 유난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콘테는 이런 맥토미니를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며 흡이차가 만들어준 빈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맥토미니는 이번 시즌 4번의 득점으로 본인의 공격력을 유감없이 드러냈으며 나폴리가 리그 1위를 지키는데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즉, 콘테 감독은 측면의 선수들보다 중앙의 공격력이 높은 자원들을 배치하여 이들의 득점력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흡이차의 드리블 지표를 보면 성공 횟수가 리그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콘테 감독의 전술 여부와 관계없이 흡이차의 드리블 시도가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며, 그를 막기 위해 수비수가 적극적인 수비를 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정도 레벨의 선수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수비수가 붙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비수가 본인에게 달라붙었을 때 강한 킥력으로 가운데로 공을 전달해주는 플레이도 하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끌어당기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도 알아서 조정해주는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도 꽤 잘한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도움 수치가 낮은 것은 중앙으로 공을 보내주었을 때 루카쿠가 받아 그대로 마무리하기보다 침투하는 맥토미니에게 넘겨주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드리블 성공 횟수가 리그 상위권인 것을 보면 그가 발밑이 굉장히 뛰어나고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 상대 수비진의 틈을 벌리는 소위 말하는 크랙 유형의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리블도 잘하면서 본인에게 수비수를 당겨와 박스 안을 비워주는 플레이, 이후 정확한 롱패스와 직접 슈팅의 선택지로 수비수에게 이지 선달을 강요하는 유니크함이 그를 뛰어난 선수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파리의 윙어는 바르콜라, 덴벨레, 두에가 있고 간헐적으로 중앙에서 뛰고 있지만 본래 윙어인 아센시오도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드필더지만 윙어로도 나서고 있는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강인 선수는 비교선상에서 제외하고 싶은 게, 일단 흡이차가 파리로 왔고 싼 가격에 온 것이 아닌데다가 현재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둘의 호흡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나고 최소 반 시즌 동안 같이 경기를 뛰게 될 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흡이차의 경쟁 상대라 볼 수 있는 바르콜라와 덴벨레는 리그에서 각각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며, 이는 윙어치고 꽤 높은 수치의 득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흡이차가 필요할까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리그에서의 기록이고, 바르콜라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득점과 도움이 없고 덴벨레 또한 한 번의 도움만을 기록했으며 유망주로 분류되는 두에 또한 1득점만을 기록했습니다. 즉, 파리는 챔피언스 리그 같은 큰 대회에서 팀의 공격력을 올려줄 정상급 윙어를 찾고 있었고, 그 선수로 흡이차를 낙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폴리에서의 흡이차의 챔스 공격 포인트는 총 2득점 5도움으로 생각보다 애매한 수치이지만, 직전 챕터에서 말씀드렸듯 흡이차는 크랙 유형의 선수이고 틈을 벌려주는 것도 틈 사이로 돌파하는 것도 잘하는 선수입니다. 즉, 흡이차가 공격지역 어디에 있든 상대팀의 위협이 되며 파리의 공격에 수월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처럼 리그 내에서 독보적인 팀이 아닌 인테르, 유벤투스, 밀란같이 우승 경쟁팀이 많은 리그에서 팀의 주축 중 한 명으로서 우승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강팀이라고 분류될 만한 파리의 전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스팔레티 감독의 빠른 템포의 축구도, 콘테 감독처럼 수비를 우선시하는 다소 느려 보이는 축구도 흡이차는 모두 좋은 폼으로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흡이차의 높은 전술 이해도는 모든 팀에게 다 그렇겠지만 특히 여러 전술을 시험해보는 엔리케 감독에게 더욱더 매력적이게 보였을 것입니다.
흡이차가 파리와 잘 어울릴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직 노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파리의 스트라이커 포지션입니다. 흡이차가 측면을 벌려주는 플레이도 박스 안으로 들어와 휘젓는 플레이도 잘하지만 무엇보다 흡이차의 플레이가 완성되려면 좋은 스트라이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폴리의 우승 시즌에는 파트너로 오시멘이 있었고 이번 시즌에는 루카쿠가 있었습니다. 물론 루카쿠와 흡이차와 완벽한 파트너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흡이차는 루카쿠와 수시로 스위칭을 하기보다 측면으로 벌려주며 수비수를 본인에게 끌어당기는 소위 말하는 미끼의 역할을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루카쿠는 흡이차를 포함한 많은 선수에게서 공을 받아 여러 번 도움을 올렸기 때문에 흡이차와 좋은 콤비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흡이차의 개인 공격력이 너무 뛰어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상황에 많은 득점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결국 흡이차는 이도 잘하고 저도 잘하는 만능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다른 공격수들의 플레이를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이것도 스트라이커가 시즌 15득점은 당연히 넘기는 수준의 뛰어난 공격수일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즌 파리의 스트라이커 콜로무아니와 하무스가 각각 2득점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팀의 성적에 좋은 기대감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리그는 파리가 먹는 게 거의 당연한 수준이고 이들은 챔피언스 리그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리그에서조차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흡이차의 영입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바르콜라가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호날두와 오바메양의 플레이에서 영감을 받는다고 언급한 만큼 이들처럼 중앙 공격수로 뛰는 것도 기대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두 명 모두 윙에서 중앙으로 포지션을 옮기며 재능을 만개했으니 바르콜라 또한 방향성을 제대로 잡는다면 이들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다만 몸싸움을 하기에 부족한 피지컬은 약점이 될 수 있는데 호날두와 오바메양 모두 80kg대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에서도 몸싸움을 하기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바르콜라의 몸무게는 75kg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쿼드에 누가 뛰어도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 파리의 중앙 공격수가 가장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중앙 공격수가 아무런 위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부담감은 온전히 양쪽의 윙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콜로무아니나 하무스 두 명 모두 흡이차와의 스페이싱 혹은 골 생산 무엇도 기대되지 않습니다. 냉혹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미끼를 해줘도 골을 못 넣는 선수가 중앙에 있는 것만큼 팀의 공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리의 체급이 워낙 큰 편이라 리그는 항상 그랬듯 수월하게 우승할 수 있겠으나 파리가 항상 목표로 해왔던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또 중도하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흡이차는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플레이도 조력자가 되는 플레이도 모두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력만 된다면 어느 팀이든 영입하고 싶을 만한 선수입니다. 이는 이미 주전 윙어가 있는 리버풀이나 파리 등의 팀이 그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증명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흡이차가 이번 겨울 파리로 팀을 옮기면서 한국인들과 조금의 인연을 더 쌓게 되었는데 루빈카잔에서 황인범 선수와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와 이제 파리에서 이강인 선수와 한 팀이 됩니다. 흡이차라는 슈퍼스타가 왔다고 해서 팀의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진 않지만 조만간 리그를 넘어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